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상해포동 공항.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좀 수상합니다. 사실 이 남성은 남장을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대체 왜 남장을 하고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후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함께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 8월 26일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UA835편이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입국 수속을 밟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남성들에 비해 유난히 체구가 작고 많이 말랐습니다. 걷는 모습도 꼭 여자 같았죠.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그가 입국 심사대 앞에 섭니다. 이름 허레이. 입국 검사관은 그가 내민 여권이 다른 여권과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챕니다. 기존 여권의 사진을 덧대어 조잡하게 만든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검사관은 위조 여권을 가진 남성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는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검사관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 이 남성의 진짜 신분이 밝혀집니다. 놀랍게도 그는 사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천달레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입니다. 경찰이 그녀의 위조 여권 속 인물인 허레이에 대해 묻자 천달레이는 친구라고 답합니다. 사실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오느라 친구 여권을 잠깐 빌린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여권의 주인 허레이와 천달레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허레이는 상해 사람입니다. 허레이의 부모가 공항에 도착하자 천달레이는 시부모에게 남편 허레이가 미국에 잘 있다고 말합니다. 허레이의 부모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허레이가 어디에 있냐며 다그치지만 천달레이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엣. 미국 경찰은 버려진 주차장에서 심하게 부패된 사람의 신체가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 4개를 발견합니다. 이튿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허레이, 당시 나이 28세. 그는 바로 천달레이의 남편입니다. 그 역시 아내 천달레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학생입니다. 남편의 행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천달레이는 남편 허레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고백합니다. 천달레이는 중국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 남편 허레이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천달레이, 허레이 두 사람은 중국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칭화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두 사람이 미국에서 자리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그들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한 발의 총상과 함께 허레이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허레이는 가정에 충실했고 바람도 피우지도 않았으며 다른 이들과도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달레이, 1977년 2월 8일, 그녀는 사천성 청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천달레이의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던 남편에게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남편의 동료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 것만 같았죠. 이런 두려움이 남편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졌고 천달레이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남편의 동료까지 조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의심은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부모 사이에서 천달레이는 사랑이 부족한 아이로 외롭게 자랍니다. 천달레이는 어둡고 침울했으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천달레이는 이런 마음의 헛헛함을 공부로 채웠습니다. 천달레이는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합니다. 단발머리에 155cm의 작은 키, 안경을 쓰고
남자 옷을 즐겨 입는 고등학생 천달레이는 마치 귀여운 남자아이 같았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천달레이는 공부에만 몰두합니다. 1995년 천달레이는 중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4천성 5등을 해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합니다. 부모의 불안정한 관계를 보며 자란 천달레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걸 두려워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나마 대학에 들어와서는 몇몇 같은 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고 친구 사귀는 걸 꺼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았죠.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당시 우수한 성적 덕에 천달레이는 학생회 간부로 당선되지만 다른 학생회 간부들과 마찰을 일으켜 금방 그만두고 맙니다. 1998년 초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천달레이가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습니다. 그녀에게 한 남학생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혹시 여기서 펜 못 봤어요? 천달레이는 방금 주었던 펜을 남학생에게 줍니다. 이 펜의 주인이 바로 허레이입니다. 허레이는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고 같은 학년인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천달레이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친구, 그것도 이성 친구가 생깁니다. 허레이는 상해 출신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달레이와 달리 허레이는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천달레이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허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그녀의 삶이 그로 인해 빛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8년 1월의 어느 밤, 천달레이와 허레이는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갑니다. 별똥별을 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와 연인이 되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천달레이가 허레이를 더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허레이가 여자친구인 천달레이를 바래다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천달레이가 남자 기숙사로 와서 허레이를 기다렸고 헤어질 때도 천달레이가 허레이를 남자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고 천달레이 혼자 여자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느 커플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했던 친구들이 허레이에게 묻습니다. 너희 이상해. 너희 진짜 사귀는 거 맞아? 허레이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대답합니다. 허레이의 반응을 본 친구들은 허레이가 천달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달레이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연인 관계라는 걸 숨기려는 듯한 남자친구 허레이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사실 천달레이가 대학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달레이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어머니의 감시와 간섭, 의심에 지쳐버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천달레이의 세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지독하리만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허레이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허레이가 다른 여자애들을 보며 웃는다. 그가 다른 여자애들과 밝은 얼굴로 이야기한다. 나와 있을 때와는 다르다. 천달레이의 마음 한편에 자신도 엄마처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대학원에 들어간 천달레이는 수업 시간에 교수와 크게 다툽니다. 교수가 천달레이의 논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천달레이가 학생들 앞에서 교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크게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천달레이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졸업학기에 접어든 천달레이에게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천달레이가 미국 퍼듀 대학교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퍼듀 대학교는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에시에 위치한 최상위권 명문대학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다니 천달레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2001년 1월 천달레이는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허레이는 칭화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에 합격합니다. 천달레이가 미국으로 떠나면
천달레이와 허레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천달레이에게 허레이는 이미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에게 함께 미국에 가자며 설득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너도 배우자 동반 비자로 같이 미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니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두 사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허레이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도 노력하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허레이는 칭화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걸 포기하고 천달레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합니다. 2001년 5월, 천달레이와 허레이는 결혼합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던 허레이는 거의 빈손으로 미국 땅을 밟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의 생활비 대부분을 천달레이의 장학금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천달레이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허레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았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타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이겨냅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때가 이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허레이는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퍼듀 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미국 생활을 보면 천달레이가 일방적으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운전하는 사람도 언제나 천달레이였고, 차가 고장 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사람도 언제나 천달레이였습니다. 허레이는 집에서 방관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달레이는 이에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허레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허레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천달레이와 허레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밝고 사교적이었던 허레이는 학교에 들어가자 현지 중국인 유학생들과 자주 어울리며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 아내 천달레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성격도 좋고 유쾌한 허레이를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천달레이는 이런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천달레이는 남편 허레이와 단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도 사람이 많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 허레이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며 밝게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천달레이는 두 사람 사이에 외부인이 끼어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두 사람의 갈등은 극명하게 표출됩니다. 2003년 1월, 천달레이는 대학원 교수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각해 졸업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허레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중국인 교수를 찾아가 아내 천달레이를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어서였을까요? 중국인 교수는 천달레이를 자기 학생으로 받아줍니다. 2003년 말, 천달레이는 무사히 석사 학위를 취득해 화학공학과 연구실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여러 명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천달레이는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서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할 연구를 혼자 하다 보니 그녀의 연구는 진척 없이 늘 제자리였습니다. 성과가 없자 천달레이는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허레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레이는 바빴습니다. 아내 천달레이는 그의 안중에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허레이는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학업과 사교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천달레이는 남편 허레이가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천달레이, 허레이 두 사람이 모임에 나타나자 짓궂은 친구 몇 명이 두 사람을 놀립니다. 야, 또 같이 왔어? 너희는 뭘 그렇게 맨날 붙어 다니냐? 친구들의 놀림에 천달레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나도 낚시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온 거야. 천달레이가 낚시를 하고 있는 허레이 곁으로 가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낚시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내 천달레이의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허레이는 계속 낚싯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황한 천달레이가 허레이의 낚싯대를 뺏으려고 하자 허레이가 그녀를 밀칩니다. 천달레이가 넘어져 다칩니다. 깜짝 놀란 일행들이 달려와 넘어진 천달레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레이는 계속 자리에 앉아 낙심만 합니다. 다친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말이죠. 냉담한 남편의 반응에 천달레이는 서름에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제야 허레이가 다가와 괜찮냐고 묻습니다. 화가 난 천달레이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허레이의 따귀를 때립니다. 당황한 친구들이 서둘러 말리며 두 사람은 화해하지만 허레이는 천달레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줬다고 생각했고 천달레이는 허레이가 자기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며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천달레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낚시터 사건 이후로 천달레이는 자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허레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천달레이는 남편 허레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신과 대체 왜 결혼한 건지 그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오기 위해 날 이용한 거구나. 천달레이의 마음속은 허레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뒤섞여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소유욕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가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기와 시간을 보낼 것을 강요하죠. 허레이는 아내 천달레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천달레이가 나타나 둘이 무슨 사이냐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천달레이와 허레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이 싸움에서 화해 손을 내미는 건 항상 허레이 쪽이었습니다. 허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지만 아내 천달레이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천달레이의 허레이를 향한 소유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2004년 8월 2일 새벽 1시 51분 천달레이는 허레이에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아내 천달레이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벌도 달게 받을 것이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허레이가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한 천달레이는 허레이에게 숨쉴 구멍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적으로 심해지는 천달레이의 집착에 허레이는 그녀를 멀리하며 차갑게 대합니다. 어느새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천달레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천달레이는 자기도 엄마처럼 될까봐 늘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엄마가 가던 길을 그녀 역시 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모두가 기다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천달레이는 냉랭해진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허레이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천달레이는 집에서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허레이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또 크게 다툽니다. 막말이 오가는 와중에 화를 이기지 못한 천달레이가 흉기를 꺼내 허레이의 가슴을 찌릅니다. 칼에 찔린 허레이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허레이에게 왜 다쳤냐고 묻지만 허레이는 애써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허레이의 상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천달레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인 유학생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허레이는 아무리 미워도 아내 천달레이를 저렇게 감옥에 두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5,000달러, 우리 돈 약 680만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해 보석금을 내고 천달레이는 풀려납니다. 재판부는 천달레이가 허레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천달레이의 여권을 압수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죠. 천달레이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냅니다. 그녀는 다시는 허레이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뿐. 천달레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학업과 연구 실적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직장도 잃고 여권마저 압수당해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남편 허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허레이는 아내 천달레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합니다. 허레이는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며 그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제 천달레이에게 남은 건 허레이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좀 풀린 듯 보였지만 이내 천달레이의 감시와 의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할 일이 없어진 천달레이는 기존에 공부했었던 에너지까지 온통 남편 허레이에게 쏟아붓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고 히스테리컬한 아내 천달레이를 보며 허레이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천달레이의 소유욕과 통제욕은 끝이 달렸고 허레이가 외출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허레이는 천달레이에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허레이의 이혼 통보에 천달레이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다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천달레이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아버지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죠. 자신은 절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자기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난 엄마처럼 고통 속에서 살면서 원망만 하다 죽고 싶지 않아. 난 고통 속에서 살고 넌 다른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며 즐겁게 살겠지.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며칠 후 천달레이는 인터넷에서 잭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리볼버 한 자루와 총알을 구매합니다. 이제 모든 건 다 준비됐습니다. 2005년 8월 20일 새벽 남편 허레이는 오늘도 친구들과 모임을 끝내고 술에 잔뜩 취한 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천달레이는 잠든 허레이를 바라보며 침대 옆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허레이의 뒤통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천달레이는 이제 허레이와 싸울 일도 그가 자기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천달레이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죽은 허레이를 껴안고 잠이 듭니다. 천달레이는 그의 곁에서 밥도 먹고 밤이 되면 그의 곁에서 잠도 잤습니다. 일주일 후 온 방안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이웃이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키가 작고 왜소했던 천달레이가 키 큰 성인 남성의 시체를 옮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허레이를 자르기로 합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를 잘라 4장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주차장 쓰레기통에 유기합니다. 그녀는 상해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의 여권은 경찰에 압수된 상태입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여권을 만듭니다. 2005년 8월 25일 천달레이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무사히 미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합니다. 2005년 8월 26일 천달레이는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국 입국 심사장에서 걸려 경찰에 체포됩니다. 2006년 7월 10일 상해 중급인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남편 허레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천달레이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검사 결과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는 잭이라는 사람에게 이를 의뢰했을 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3,000달러를 주고 잭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전 의뢰만 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건 모두 잭 혼자서 한 거예요. 조사 결과 천달레이의 컴퓨터에서 총을 사기 위해 잭과 이야기를 나눈 기록 등은 발견되지만 살인이나 다른 일을 의뢰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천달레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천달레이의 변호사는 천달레이가 허레이를 죽이고 유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06년 9월 4일 재판부는 고의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천달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천달레이는 이후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고 2019년 모범수로 가석방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